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합 필수 이론 하면서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물리적 성질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마이드 작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분자량을 갖는 유기화합물 중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작용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카보닐 화합물 있죠? 우리가 작용기 이름을 다 암기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터, 그죠? 카복실산, 아마이드는 지금 두 가지의 메이저 컨트리뷰터, 그러니까 즉 공명 기여체를 갖는다고 기본수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에스터고 카복실릭 애시드고 이게 아마이드죠. 지금 요 화살표가 공명구조 화살표니까 공명관계를 표현한 거고, 당연히 주기어체 관점에선 전화분리되지 않은 것이 기여도가 큰 게 맞지만 지금은 이 두 공명구조를 의미 있는 공명구조로 해석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공명구조가 이 전화분리된 구조를 의미하는데, 지금 두 번째 공명 구조에서 아실클로라이드는 여러분 우리가 산 염화물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산 염화물, 염화아실이라고 해서 소개했죠. 염화아실 수업 시간에는 예요. 오케이. 그리고 애시드 언하이드라이드는 산 무슨 물이죠? 그죠? 이 구조. 예. 이 작용기는 두 번째 기어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 전자쌍의 공명, 이렇게 공명하는 것과 이렇게 공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바는 에스터와 카복실 애시드와 아마이드의 이 전화 분리된 구조의 전화 분리된 공명 구조의 기여도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공명 구조에서 세컨드 레저넌스 컨트리뷰터라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누구냐? 뭐라고요? 아마이드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공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 전화분리된 구조의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실제 구조의 결합과 구조, 물리화학적 성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전화분리된 구조의 기여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에스터나 카프틸산의 공명 구조의 전화분리된 구조보다는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 나이트로젠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상대적으로 여기는 O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보다 EN 값이 작은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죠. EN 값이 작다는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상대적으로 전자의 재배치가 수월하다, 용이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명이 상대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기본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나이트로젠이 상대적으로 덜 전기 음성적이다. 누구보다? 산소보다. 오케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죠? 플러스 차지를, 이 양전하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다. 왜? EN 값이 작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공명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전화 분리된 구조의 기여도가 실제 구조에 많이 기여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카보닐 화합물의 여러분 상대적인 이제 끓는 점의 경향성을 여기서 소개한 건데요. 정답이 나왔죠? 누가 가장 끓는 점이 높다고요? 비슷한 분자량이라면 아마이드 작용기가 가장 높고요. 그런 다음에 카복실산이고, 나이트릴이라고 하는 작용기는 CN3중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CN3중결합. 그죠? 그래서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고, 이제 에스터 아실클로라이드는 염화 아실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카보닐로 함물에 여기 CL, 그리고 알데하이드 케톤. 까마디로 얘네들은 뭐 굳이 비교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이드, 카복실릭 애시드, 나이트릴 이 세 작용기가 끓는 점이 높은데, 특별히 끓는 점이 높은 건 누구다? 아마이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볼게요. 지금 에스터 작용기 보이시죠? 우리 교재 에스터, 이게 에스터잖아요. CO2 중결합 요렇게가 에스터죠. 에스터, 아실클로라이드 요렇게가 아실클로라이드, 케톤, 그죠? CO2 중결합에 CC 있는 게 케톤이죠. 그리고 알데하이드, CO2 중결합에 여기 H가 하나 붙어 있으면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 이 녀석들이 지금 누구보다 볼링 포인트가 낮냐면 여기 알코올보다 볼링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낮죠. 오케이. 그 이유는 알코올은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이 카보닐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반대로 발스에다가 DD를 갖죠. 그런데 이 알코올은 반대로 발스에다가 DD에다가 누구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DD에다가 HB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알코올에 끓는 점이 이 일반적인 에스터나 산염화물, 염화아실, 케톤, 알데하이드보다 높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작용기가 이서라고 하는 에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죠. 여러분 이서는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그죠? 그 이유는 얘가 반대로 발생 힘을 갖고 DD를 갖긴 갖는데 여러분 이 DD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서란 작용기는 굉장히 극성이 작아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카보닐 화합물보다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코올의 끓는 점이 우리가 높다라고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죠. 일반적인 카보닐 화합물보다. 그런데 지금 아래쪽 보시면 아마이드 보세요, 여러분. 아마이드. 오늘의 이제 토픽 중에 하나 메인 토픽이죠. 아마이드의 끓는 점이고요. 얘는 카복실릭 애시드고요. 얘는 나이트릴이에요. 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마이드의 끓는 점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 왜 이럴까는 겁니다. 그리고 카복실산과 나이트릴의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이 카보닐 화합물보다 꽤 높잖아요. 지금 이쪽이. 그죠? 예. 소위 말해서 넘사벽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꽤 차이가 나죠. 얘네들은 비슷한데 57도에서 지금 97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140도, 또 여기서는 또 213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끓는 점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나는 거죠. 왜 이럴까에 대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기본서에서 보시면 카복실산의 끓는 점이 높은 건 우리가 카복실산은 기본적으로 볼링 포인트가 높죠. 그 이유는 여러분 인트라몰레큘라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인터몰레큘라라고 했죠. 분자 간입니다. 그죠? 분자 간 수소 결합이 가능한 분자 간. 우리가 인터몰레큘라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얘는 이 표현은 분자 간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간 수소 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죠? 이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카복실산은 수소 결합을 할 때 지금 정확하게 카복실산에 있는 OH 그룹이 여기 OH 그룹이 이오탄 카보닐 그룹에 카보닐 산소와 하이드로젠 본딩하죠. 그죠? 이 카보닐 그룹이 이오탄 하이드록시 그룹에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머 형태로 여러분 수소 결합을 합니다. 이합체 형태로. 됐죠? 자, 그런데 그래요. 좋아요. 카복실산이 끓는 점이 높은 건 이렇게 분자 간소 결합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합체 형태로 매우 이쁜 형태. 그죠? 우리가 수소 결합 얘기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이 수소 결합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육각형 형태 이쁜 형태로 수소 결합이 될 때 굉장히 타이트한 하이드로젠 본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끓는 점이 높은 카복실산보다 매우 높은 누가 있다? 아마이드가 있다. 그죠? 하이스트 볼링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가장 끓는 점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뭘까? 스트롱 다이폴 인터랙션 때문이란 거예요, 지금. 그죠? 왜냐? 레저넌스 컨트리뷰터라고 돼 있죠. 공명 기여체. 어떤 공명 기여체? 차지가 세퍼레이션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전화 분리된 공명 구조에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무슨 상호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폴 인터랙션이 강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아마이드에도 NH 결합이 존재하니까 아마이드 본드도 여전히 수소 결합이 가능해지죠. 맞아요, 이렇게요. 됐나요?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아마이드 작용기가 끓는 점이 높은 이유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소 결합과 함께 전하 분리된 구조의 다이폴 인터랙션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트릴 CN 삼중 결합 있죠? 이 CN 삼중 결합도 여러분 끓는 점이 높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보통 비슷한 분자량의 알코올과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트릴 작용기도 여전히 다이폴 인터랙션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 왼쪽 그림이 여기가 CO 이중 결합이고 여기가 CN 단일 결합이었던 아마이드입니다. 아마이드. 그죠? 제가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CO 이중 결합이 있고 여기 R이 있고 여기 N에 여기 R 여기 R 이렇게 표현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마이드의 질소의 비공유 현상이 공명이 잘 돼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산소에 비해서 이인 값이 작은 원자이기 때문에 질소에 있는 비공유 현상이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분리된 구조를 갖습니다. 지금 이 전화분리된 구조를 여기 이렇게 표현해 둔 거예요. 그죠? O의 마이너스, N의 플러스. 그럼 우리는 분자 간 힘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분자와 이 분자, 아마이드와 아마이드의 전화분리된 공명 기여체에서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 여기 플러스는 다시 마이너스라. 이걸 뭐라고 부른 거죠?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 이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이 크게 써요, 작게 써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이폴 다이폴로 이해도 되지만 뭐 누구처럼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온 이온처럼 매우 강한 상호작용이다. 왜? 반대 전하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R 그룹이 H라고 정해져 있으면 R이 H라고 둘 중 하나가 H면 이렇게 뭐가 가능해져요? 수소 결합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딩에 의해서도 이렇게 분자 간 인력이 커지는 거죠. 결국 아마이드에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매우 큰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 또는 이온 이온 상호작용과 수소 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PT에서 가끔씩 CN 삼중 결합이 나올 거예요. CN 삼중 결합 이렇게 CN 삼중 결합. 우리가 얘를 라이트릴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 CN 삼중 결합도 상대적으로 질소의 마이너스, 탄소의 플러스. 그래서 이인 값이 크니까 부분적으로 전하 분리가 일어납니다. 전하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을 할 때 N의 델타 마이너스, 탄소의 델타 플러스가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겠죠. 맞죠? 탄소의 델타 플러스, N의 델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겠죠. 이걸 우리가 다이폴 다이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릴 작용기는 누구랑 유사한 끓는 점을 갖냐? 알코올과 유사한 끓는 점을 갖습니다. 수소 결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끓는 점을 갖는 작용기가 바로 나이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아마이드 작용기 굉장히 끓는 점이 높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누구다? 카복실릭 애시드 끓는 점이 높다. 그리고 누구다? 나이트릴 작용기.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알코올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넘사벽을 갖고 이제 카본 일반적인 카본일 화합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들을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 아마이드가 있죠. 여기 아마이드. 이 작용기가 아마이드잖아요. 이 끓는 점이 가장 높죠. 이게 1차 아마이드예요. 그래서 여기예요, 여기. 근데 여기는 요 NH2의 H가 알킬기로 바뀌면 뭐 하나 바뀌면 2차 아마이드, 두 개 다 바뀌면 3차 아마이드인데 여전히 아마이드는 끓는 점이 가장 높아요. 누구보다요? 카복실릭 애시드보다. 카복실3보다. 몇 차 아마이드가 되건 굉장히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그죠? 수소 결합보다도 굉장히 전화 분리된 구조의 다이폴 다이폴이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이 H 두 개가 만약에 다 메틸로 바뀌면 CH3로 바뀌면 얘는 수소 결합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카복실산보다 끓는 점이 높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이드의 끓는 점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건 매우 큰 다이폴 다이폴 인터랙션 또는 이온 이온 상호작용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복실산이 있죠. 그죠? 아마이드 다음으로 카복실산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복실산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용기가 보시면 요 알코올하고 나이트릴이 비슷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이트릴하고 알코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에스터. 그죠? 뭐 탄화수소 알케인은 굉장히 끓는 점이 낮을 거고 N알케인 이렇게 가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끓는 점 순서가 아마이드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카복실산이다. 알코올과 나이트릴이 유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림에 있어서 이 아마이드 작용기의 물리학적 성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피트에서도. 그래서 1장의 마지막이 공명을 통해서 아마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1장에서 아마이드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단이 아니다. 왜? 이렇게 공명이 가능하니까. 이 공명이 가능해서 이 전화 분리된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전화 분리된 구조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O-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공명 기여체의 기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명 기여체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 아마이드 작용기의 물리학적 성질을 설명하자면 이 질소는 염기도가 없다. 염기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평면 구조다. 그죠? 뭐 세 번째 BP가 매우
높다. 맞죠? 그리고 네 번째 CN 결합 길이가 상대적으로 단일 결합보다 CN 단일 결합보다 짧아지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물리적 성질 또 화학적 성질을 설명함에 있어서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공변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이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끓는 점 아마이드의 끓는 점 얘기하면서 여러 작용기를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시험 문제 한 번쯤 나올 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